오늘은 제가 한 학기 동안 다녀왔던 교환학생 생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아마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는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 칠레에 지원한 다른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나 학점 아니면 면접 같은 게 궁금하실 텐데,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그냥 스페인어 자격증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딱 중요했지, 딱히 크게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게 없고, 준비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건 비자예요. 제가 8월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5월쯤에 미리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11월에 나왔어요. 이 비자가 늦게 나온 게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느냐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일단 입국을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칠레에 들어갈 때 학생 비자가 아니라 여행자로서 칠레에 입국을 했어요. 크게 입국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은 그렇고, 그 다음 이제 칠레에 고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교환학생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칠레를 골랐는지. 영상 뒤쪽에서 스페인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칠레 말고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영어 성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스페인어 자격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칠레 대학밖에 없었기 때문에 칠레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학교는 캠퍼스가 5개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곳이 메인 캠퍼스인 발파라이소인데, 거기 말고도 산티아고에 2개가 있고, 그리고 저희 윗도시였던 비냐에도 하나가 또 있고, 그리고 꼰셉시온이라는 곳에도 있고, 총 5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교환학생 그쪽 담당 선생님한테 여쭈어봤는데, 메인 캠퍼스인 발파라이소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다, 많은 교환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발파라이소로 갔던 겁니다. 학교 캠퍼스의 모습은 지난 영상들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영장이라던가 학교 밖에서 본 모습, 그런 것들을 영상에 담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은 제가 그쪽 칠레 대학교에도 전자공학과로 갔거든요. 근데 그쪽 칠레 대학교의 전자공학과와 한국 대학교의 전자공학과가 커리큘럼이 좀 달랐어요. 저희 학교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좀 회로나 반도체, 좀 이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커리큘럼이고, 칠레 대학교는 제어라던가 아니면 전력전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 교환학생 튜터가 있었는데, 튜터가 저한테 신소자 관련 과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라고 추천을 해줘서 들었습니다. 지난 영상들 중에 제가 발표하는 영상이 있을 텐데, 전공 관련해서 그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전공 수업을 하나 들었고, 나머지는 교양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양은 건축의 역사, 경제 역사, 20세기의 과학기술 사회, 이런 걸 들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런 뭐 역사나 경제 이런 걸 배웠다기보단 스페인어를 배웠죠. 사실 강의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뭐 엄청난 걸 배웠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스페인어가 좀 늘었어요. 그 수업을 듣고서. 스페인어 수업은 안 들었냐? 그냥 스페인어 자체라고 하시면 시간표가 안 맞아서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스페인어 수업 자체가 워낙 좀 기초 수업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안 들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수업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업 문화 자체가 굉장히 프리해요. 프리하다는 게 뭔 말이냐면, 한국 수업은 굉장히 딱딱하고 좀 조용히 해야 되고 교수님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칠레는 교수님과 굉장히 친구 같은 관계로 지내고, 그냥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좀 프리한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로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칠레에 있는 페데리코 산타마리아 공과대학교는 기숙사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환학생들이 전부 자신의 그런 살 집을 따로 구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 게 없었어요. 저는 칠레 오기 전에 이미 칠레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칠레에 가기 전에 미리 집을 알아봐 줬어요. 근데 그 집이 다른 교환학생들처럼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살 수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은 살려면 몇 가지 서류들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친구의 아버지가 대신 다 해주셨고 그러니까 제 보증인이 돼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집을 구해줬어요. 집세는 한 달에 칠레 페소로 28만 페소 정도였는데 한국 돈으로 45만 원 정도 이렇게 냈고 처음에 보증금으로 28만 페소를 먼저 한 번 냈어요. 근데 이 돈을 마지막에 돌려받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돌려받는 건 줄 알았는데 뭐 이런저런 비용을 해서 까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분란 만들기 싫어서 그냥 오케이 하고 말았어요. 사실 이 집이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학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도 40분이나 50분 정도가 걸리는 집이었고 언덕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가게들에 대한 접근성도 되게 안 좋았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서 너무 시끄러웠어요. 밤에 개들도 많고. 가장 중요한 게 난방이 안 좋은 집이라서 집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말까지도 전기장판을 틀고 잤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집이 굉장히 안 좋았고 왜 그런 집에서 계속 살았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지난 집 소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이 굉장히 좋아요. 소파나 굉장히 큰 침대도 있고 또 혼자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집세가 28만 페소면 싼 편이에요. 학교에 가까운 집들은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인데도 28만 페소는커녕 한 35만 페소, 40만 페소까지도 내야 되는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은 싼 편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주인분이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병원에 저를 데려다 주신다던가 아니면 필요한 게 있으면 빌려주신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집을 고른 거에 대한 큰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을 막 추천드릴 만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뭐 not bad 그 정도였다 이런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음식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제가 요리를 못하고 자취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제가 잘 못 챙겨 먹었어요. 주로 먹었던 건 엠파나다나 콤플레토 아니면 일반적인 빵에다가 치즈랑 하몽을 껴서 먹는 그런 식의 빵을 위주로 먹었는데 정말 주식이 저희는 밥이잖아요. 그 빵을 매일 먹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배가 찬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간지 2달 만에 10kg 정도가 빠졌어요, 살이. 그래서 집에서 뭘 해 먹었냐? 냄비에 밥을 지어서 그거랑 계란이랑 냉동 햄버거 패티 같은 거를 많이 먹었어요. 그것도 사실 먹다 보니까 계속 질렸는데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식을 꼭 챙겨 먹었어요. 점심에 학교에서. 학식은 2,800페소 정도로 한국 돈 4,500원 정도인데 퀄리티가 뭐 좋은 편은 아닌데 그냥 나쁘지 않은, 그리고 메뉴도 좀 다양하게 나와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 누가 저한테 칠레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국 교회 분들이랑 먹었던 허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음식이 별로였어요. 치안입니다. 남미 교환학생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게도 치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발파라이소 자체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치안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집도 언덕 위쪽에 있기 때문에 시내랑 좀 떨어져 있어서 치안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요. 막 뒷집에 강도 들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막 그렇게 나쁜 일을 당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발파라이소의 치안 자체는. 물론 한 친구는 클럽 앞에서 강도를 당하기도 했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도둑들이 가방을 훔쳐가기도 하고, 시위할 때는 화염병을 던지면서 막 모든 걸 태워버리자, 이 뭐뭐한 녀석들 하면서 욕설을 막 내붓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실 한국에 비하면 최악이죠. 제가 밤에 하는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칠레에서는 단 한 번도 밤에 산책을 나간 적이 없어요. 밤늦게 만약에 돌아다녀야 된다 그러면 우버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마리화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리화나는 거기서는 그냥 담배 같은 거예요. 한국의 담배. 밤에 어떤 광장에 내려가면 만약에 광장에 그냥 마리화나 냄새가 진하게 배 있어요. 마리화나 대놓고 파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한국의 담배처럼 그렇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게요. 인종차별 존재하냐? 네,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인종차별을 겪은 곳은 딱 한 곳, 산티아고에 있는 버스터미널, 딱 거기서만 겪었어요. 거기에서 캣콜링이나 아니면 저한테 뭐 치이노 하면서 중국인이라고 그런 거를 몇 번 들었는데, 거기 말고는 단 한 번도 인종차별 당한 적이 없어요. 발파라이소에서는 인종차별은커녕 오히려 환대를 받았어요. 아시아인이고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재밌게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오히려 환영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종차별을 걱정한다? 이거는 굳이. 스페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진짜 영어를 못합니다. 이러면 에이, 그래도 교환학생 갔다 왔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못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한국은. 근데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배운 스페인어가 영어보다 편해요. 그 정도로 영어를 못합니다. 칠레에서 생활을 하는데 스페인어가 어느 수준으로 필요하냐 라고 하면 델레 자격증 기준으로 B1 이상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실 분이라면, 교환학생을 중남미로 오실 분이라면 B1 이상은 필수고, 현지인 아니면 최소한 학원에서라도 회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에서는 스페인식 스페인어를 배우거든요. 근데 중남미식 스페인어는 많이 다릅니다. 당연히 문장 구조라던가 아니면 문법 같은 건 똑같은데 단어라던가 아니면 억양, 말하는 빠르기 같은 게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12월쯤에 겨우 적응을 했는데 이제 끝나면서 돌아온 거고, 정말 적응하기 힘듭니다. ¿Quieren acampar? Que